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줄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요양원은 더 이상 노년의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잠깐만 멈추세요. 그리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분들은 보지 마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월 80만 원으로 자립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75세 할아버지의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오직 새로운 삶을 원하는 용기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요양원 대신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월 80만 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노후 생활, 나이를 뛰어넘는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 발견, 세대를 넘나드는 세대 간의 소통,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노년의 모습을 완전히 뒤엎을 놀라운 이야기. 한 번의 클릭으로 당신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실제 해법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사연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창가에 맺힌 김서림은 내 삶처럼 흐릿하고 희미했습니다. 5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내 인생은 마치 방향을 잃은 배와 같았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내가 이제는 자녀들에게 짐으로만 여겨지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아버지, 요양원이 좋을 것 같아요. 딸 은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차가운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들은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만 여기는 걸까? 아내를 잃고 혼자 남은 지 5년. 나는 점점 더 작아져만 가는 내 존재를 바라보며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던 손은 떨렸습니다. 40년간 묵묵히 일해온 내 손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듯 벽에 걸린 추억의 사진들은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미소가 담긴 사진 앞에 서면 목이 메왔습니다. 그녀는 내가 힘들 때마다 여보,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주곤 했는데 은하와 석준이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더 이상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짐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내 존엄성은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작지만 확실한 무언가가 살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미약한 희망.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형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내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겨울 오후였습니다. 집 안에 갇혀 있기가 답답해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고 오래된 나무 벤치에 앉아 멀리 떨어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에너지가 내 메마른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혼자 오셨나요? 옆에 앉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83세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생기가 넘쳤고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라고요?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경호, 은퇴한 군인으로 지역 실버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형식적인 대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점점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얼마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정경호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엔 집에 틀어박혀 지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이 멈춰버렸음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버 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자신의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다고 말했습니다. 제 삶은 제가 책임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아요. 그의 말에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최근 내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나는 오롯이 자녀들의 결정만을 기다리며 살아왔으니까요. 요양원에 보내질까 두려워하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포기한 채 살아온 인생. 정경호 할아버지는 실버 지원센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텃밭 가꾸기, 목공예, 요리 교실,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까지. 그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호기심,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미세한 확신,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정경호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는 내 인생의 작은 전환점 같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일을 기대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용기를 내어 실버 지원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임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40년간 회사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했던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센터장인 젊은 여성이 먼저 다가와 환영해 주었습니다. 정경호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누며 주변을 둘러보니 생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노인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서로 대화하고 웃는 모습이 내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으세요? 센터장이 물었습니다. 망설이던 내 눈길이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에 멈췄습니다. 평생 도시에서 살아왔지만 어릴 적 시골에서 조부모님 밑에서 지냈던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텃밭이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긁을 만지는 손길이 떨렸고 모종을 심는 방법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할아버지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고 정경호 할아버지도 옆에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정한 씨, 식물도 사람처럼 관심과 사랑을 주면 자라납니다. 흙을 만지며 내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 아내를 먼저 보내고 메마르게 굳어있던 내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점심시간, 센터의 작은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나만의 아픔이 아니었구나.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이 여기 함께 있었습니다. 목공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손재주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차근차근한 가르침에 점차 익숙해졌고 작은 의자를 만들며 손끝의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와, 잘하시네요. 수업 중 어린 봉사자가 내가 만든 의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손길이 아직 쓸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 그들의 질문에 답하며 내 인생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아이들의 질문에 내 인생의 추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들은 경청하며 내 이야기에 감탄했고 나는 다시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느껴보는 피로감과 동시에 충만함, 내 삶에 다시 색깔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할 수 있어요. 봄이 깊어가면서 텃밭은 내 새로운 희망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손길이 이제는 자신감 있게 흙을 다루게 되었고 매일 아침 센터에 와서 작은 모종들을 돌보는 일은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정경호 할아버지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정한 씨, 식물도 사람처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매일 얘기도 해주고 상태를 살펴봐야 해요. 그의 말대로 나는 내 텃밭의 작은 모종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 상추, 고추 등 다양한 채소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 자신도 함께 자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이 토마토 어떻게 키우세요? 어느 날 한 초등학생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흙의 상태, 물주기, 햇빛 등 세심한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며 내 지식을 나누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은 내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세대 교류 프로그램에서 나는 단순히 노인이 아닌 경험과 지혜를 가진 멘토로 존재했습니다. 아이들은 내 이야기에 열광했고 나는 그들의 순수한 호기심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전쟁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왔는지. 아이들은 경청하며 내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은 점점 자라났고 나 역시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겨우 몇 개의 작은 모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풍성한 채소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한 씨, 오늘 수확한 채소로 함께 요리해 볼까요? 센터의 요리 프로그램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요리, 그 맛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달콤하고 신선했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나눠 먹는 순간 나는 공동체의 따뜻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정경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한 씨, 당신은 이제 시작이에요.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해요. 그의 말에 나는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40년간 회사에서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 한 자루를 들고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저 아직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직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엔 봄날의 새싹처럼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실버 지원 센터에서 지역 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가꾼 텃밭의 수확물과 목공의 작품들을 판매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내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세상에 내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경호 할아버지와 함께 판매대를 꾸렸습니다. 내가 정성스럽게 키운 토마토와 상추, 그리고 목공예로 만든 작은 의자들이 진열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 토마토 얼마인가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드릴게요. 우리가 정성스럽게 키운 채소예요. 처음에는 돈을 받고 싶었지만 그 순간 나는 다른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감동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경호 할아버지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정한 씨,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우리 판매대에 모여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작은 의자를 보며 신기했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의자 정말 멋져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나는 그 아이에게 목공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나무를 고르고, 어떻게 다듬고, 어떻게 조립하는지. 아이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나를 더욱 열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축제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판매 수익금 전액을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내 삶이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문득 딸 지은의 전화가 왔습니다. 최근 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란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디 계세요? 지역 축제에 있어. 우리가 가꾼 텃밭 수확물을 팔고 있어.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니 놀랍네요. 그동안 나를 짐으로만 여겼던 자녀들의 시선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요양원에 갇힐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정경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한 씨, 당신은 이제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이에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선물입니다. 해질 무렵 축제장을 떠나며 내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존엄성과 가치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할 수 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김병철 할아버지와 나는 실버 센터 내의 작은 카페를 오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카페라는 이름으로 단순한 커피숍이 아닌 세대 간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한 씨, 우리 인생의 경험을 메뉴에 담아봅시다. 정경호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각 메뉴에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40년 근속 커피는 내 회사 생활을 상징했고, 군인의 용기 라떼는 정경호 할아버지의 군 생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꿈나무 주스는 우리의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기념하는 메뉴였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70대 노인들이 카페를 운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의 열정은 나이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정경호 할아버지는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취득했고, 나는 직접 만든 수제 쿠키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오픈 첫날, 우리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중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와, 할아버지가 만든 커피라니 신기해요.
한 대학생이 감탄했다. 우리는 커피를 만들며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손님들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카페는 곧 지역의 작은 명소가 되어갔습니다. 이 커피에는 인생의 향기가 담겨 있네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지은과 민우도 어느 날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짐스러운 아버지가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계셨군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카페는 단순한 사업을 넘어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되어갔습니다. 매일 손님들과 대화하고 우리의 경험을 나누며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정경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한 씨, 우리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느 날,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셨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려있단다. 카페는 점점 더 지역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대화와 이해의 장소, 우리는 단순한 카페 주인을 넘어 지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갔습니다. 저녁, 카페를 정리하며 아내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열심히 살고 있어요.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은하과 석준이가 함께 카페를 찾아왔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짐스러운 아버지를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할까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가족들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식사. 이전이라면 불편하고 어색했을 자리가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너무 대단해 보여요. 석준이가 말을 꺼냈다. 카페도 운영하시고 실버 센터에서 봉사도 하시고. 나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내 인생 이제 막 시작한 거야. 은하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잘못 이해했어요. 요양원에 모시려 했던 그때가 부끄러워요. 그 순간 나의 오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존경의 눈빛, 더 이상 나는 그들에게 짐이 아니었습니다. 정경호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로 가득하답니다. 식사 중 내 인생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실버 센터에서의 텃밭 가꾸기, 목공 프로그램,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까지 아이들은 놀라운 듯 경청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은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카페 오픈 이후 은하와 석준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요양원을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의 새로운 도전을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석준이가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날, 카페는 세대를 넘나드는 따뜻한 공간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한 씨, 당신의 카페는 기적 같아요.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라면 지금 내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을 것입니다. 정경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속 나의 모습은 더 이상 지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 사진 앞에서 나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설날, 우리 가족은 카페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전에 차가웠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80만 원의 연금으로 시작한 내 새로운 인생은 이제 풍요로움을 넘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도전할 거야. 정경호 할아버지와 함께 계획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더 확장된 목공 교실, 그리고 카페의 새로운 메뉴 개발까지. 70대라고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카페는 이제 단순한 사업을 넘어 지역 사회의 중요한 소통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대화와 이해의 장소,
우리는 노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꿈은 요리사예요. 한 고등학생이 내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학생에게 조언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고 열정을 잃지 말라고.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고. 은하와 석준이는 이제 나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제주도 여행 어떠세요? 석준이가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가족 여행 제안.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경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한 씨, 우리의 인생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 매일을 배움과 도전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실버 센터에서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청소년 멘토링, 목공 교실, 텃밭 가꾸기. 나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정한 할아버지, 대단해요. 학생들의 박수와 응원. 나의 인생은 70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도전이고, 매일이 배움이며, 매일이 희망이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이 말을 나는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70대, 80대에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나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 한 문장이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언제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물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